박지원 국정원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면 충돌하는 그런 네.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죠. 네. 이 제보자죠. 네네. 고발 사주 제보자. 저 뉴스버스에다가 어떻게 제보했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제보를 시켰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과의 수상한 만남. 네. 이게 정치 공작 아니냐? 네네. 공작을 사주온 거다. 네네. 말하자면은 조성은한테 그렇게 지금 공격에 들어가는 네네.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 지금 박지원 쪽에서 호랑이 꼬리 밟지 마. 그렇게 지금 공갈을 어떻게 보면 협박을 친 거 아니에요. 네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양상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아주 대놓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선을 넘으면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할 거야. 뭐 거의 그 이야기나 마찬가지죠. 그게 바로 정치 개입입니다. 예, 예.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부적절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국정원이라는 게 뭐죠? 지금 원훈이 계속 바뀌었지만 원훈의 핵심은 이거예요. 음지에서 일하고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소리 없는 헌신 또는 무명의 헌신 이런 표현들이 원훈이었어요. 즉 이게 겉으로 드러나서 무엇인가를 하는 건 외교부 장관이나 혹은 국방부 장관이 하는 거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근데 국정원장이 나서서 뭘 하는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CIA 국장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CIA 국장이 갑작스럽게 어떤 여성 정치인과 사석에서 뭔가 만났는데 그게 여성 정치인의 SNS에 드러났다. 이거 몇 차례에 걸쳐서 드러났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청문회 열립니다. 아니, 상원 청문회 열립니다. 이스라엘의 모사드라든가 그런 국장은 누가 국장인지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영국의 예, 예. 그 유명한 M16인가 예, 뭐 예. 그런 그 예, 정보 그렇죠. 수장들은 알 수도 없고 그 예. 사람의 행적이 뭔지 또 누가 그 자리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정도로 엄청난 엄한 그런 비밀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보안을. 그렇습니다. 근데 조성은 씨의 그 핸드폰을 보면 SNS에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보위에서 하태경 의원이 있는 간사로 있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그 당시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이전부터 갖고 있는 어떤 정보들, 국정원의 정보들을 내가 공개를 하면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그 시기에 그런 유사한 시기에 조성은 씨의 그 핸드폰에 똑같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혼할 사람이 많아. 나는 새가 아니라 뭐 요즘은 뭐해. 이런 건 박지원의 워딩이거든요. 딱 그대로 올려요. 그러면 하태경 의원이 지적을 한 거예요. 아니 밝혀라. 어떻게 정보위에서 우리도 그거를 언론에 공개를 안 했다. 사실 파장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일개 후배라고 하는 사람한테 사석에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뭐 정보위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나한테 전화했다 이런. 아니 사적으로 교회 간다는 얘기까지 뭐 다 그렇죠. 거기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뭐가 이게 정보원장이야? 그렇죠. 국정원장이 이거 내가 좀 부끄럽게도 이런 것들이 노출이 돼서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어떤 언행을 삼가하겠습니다라는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시작을 해야죠. 저 한 말씀 더 드리면 이겁니다. 호랑이라고 표현했는데 국정원장이 호랑이여야 되나요? 왜 그 호랑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쥐꼬리 같은 사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도 나왔던데 아니 호랑이가 돼가지고 지금 국민들 겁주는 거예요? 그렇죠. 협박하는 거예요? 국정원장은 호랑이가 되면 안 되죠. 왜 무서운 호랑이가 돼야 됩니까? 국정원장은 이 소리 없는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잠자는 호랑이도 뭐냐면 내가 지금 당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거를 지금까지 내가 잠잔다는 게 밝히지 않았어. 근데 밝히겠다? 그럼 사적인 거잖아요. 이게 사적인 사감이죠. 당신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을 다 까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국정원장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죠. 그럼요.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 공적인 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면 모르지만 사적으로 만나갖고 옛날 뭐 개인적인 뭐 부끄러운 일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술 먹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일도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 다 까겠다?
이게 국정원장입니까? 더군다나 저는 이 조성은의 정체 네. 이게 지금까지도 저는 모호해요. 도대체 조성은이가 누구냐? 예, 예. 왜 이런 사람이 있느냐? 나는 뭐 그 사람이 꼭 그렇다고는 않지만 지금 조성은이가 박지원의 어떻게 보면은 일거수일투족이랄까? SNS를 통해서 달달한 얘기들을 지금 다 주고받았던 거 아닙니까? 2월 달에는 그 국정원 공관 아마 웬만한 정치인도 그 가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네. 거기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용주 전 의원하고 함께 갔다고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예. 이 조성은이가 박지원 그 가장 기밀을 유지해야 할 국정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고 그것을 또 SNS에 올려요. 네. 33살의 여자예요. 네. 그런데 지금 알려지기는 박지원의 무슨 정치적 수양딸? 네, 윤캠프에서 표현한 거죠. 윤캠프에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수양딸이라고 이 얘기가 되니까 아주 우리 유명한 그 수양딸이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수양딸이 배정자라고 네. 아주 유명한 밀정입니다. 네. 예, 일본을 위해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아주 그 당시 한국을 쥐었다 놨다 하는 그 유명한 사람이 이 배정자라는 이토 히로부미의 수양딸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정인숙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브란트 수상 우리 다 알잖아요. 네, 네. 폴란드 가서 무릎 꿇은 네. 그 브란트 수상은 비서실장 귀요미 네. 당시 동독의 스파이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니 국정원장이 조성은 씨에 대해서 뭐 개인적인 정치적 연으로 국민의당 시절에 뭐 같은 비대위원도 하고 그랬다니까 모르지만 그렇게 믿을만 합니까? 아니 개인이라고 뭐 예, 예. 사인이라고 뭐 둘이 만나든 그렇죠, 말든 그렇죠. 우리가 예, 무슨 예. 거기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도 그렇죠. 없고 간섭할 필요도 없는데 국가 예산을 수십조 쓰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또 대통령도 거기서 용돈을 타서 쓰는 곳이니까요. 정보를 쥐고 있는데 네. 아니 조성은 씨의 정체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뭐 겉으로 드러난 일은 알지만 그 속내를 아는 사람도 없잖아요. 네, 그런 사람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막 해도 되나요? 그렇죠. 그렇게 그 지근해서 네. 갖가지 어떤 그런 그 이 활동들이 노출이 되게 만든 사람. 자주 만나고 자주 전화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국정원장. 사실상 뭐 그 이 비선인 실세, 또 국정원장의 비선 실세 여기야말로 최순실이에요. 역할을 박지원의 최순실이라니까. 한 셈이 됐고요. 네. 저는 또 의심이 되는 게 저겁니다. 김어준이가 4월 6일 날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아마 공작을 할 것 같다. 즉 N번방과 관련해서 공작을 할 것 같다. 정치 공작이 있겠다. 4월 8일에 이해찬이 그걸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당시에 조성은이 N번방 TF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쟤도 누구지? 김웅이도 있어. 거기서 인연 있지만 어쨌든 그럼 N번방 TF에서 온갖 제보를 받았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어떤 커넥션이 있었나 할 정도로 지금 김어준 유, 이해찬 유가 뭘 어떤 데서 무슨 얘기를 들었겠다 당시에 저런 식으로 정치 공작 운운하느냐라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생각해 보면은 조선이가 그 당시 선대위 부위원장으로 그 N번방 TF를 꾸리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런 데 정보가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건 추정입니다. 추정이지만 뭐 그걸 단언하는 건 아닙니다만. 근데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박지원이가 그런 문제점을 당연히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뭐 윤석열 캠프 아니라도 언론에서도 제기를 하고 네. 보통 사람이 봐도 그 참 이상하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호랑이 꼬리를 밟지 마라. 내가 너에 대해서는 윤우진 그 사건도 내가 제일 먼저 터뜨린 사람이고 악연이 술 있다. 먹고 우리 엄청나게 많이 마시지 않느냐. 예. 총장 시절에. 근데 지금 윤석열 측에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 술은 언제 마셨느냐. 네네. 엄청 많이 마셨다는 거 아닙니까? 네. 총장 시절에 국정원장하고. 네. 이것도 문제지만 안 마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또 분명히 드러날 수 있는 일이고 거기다가 윤석열 측에서는
뭐 다 알고 있다냐? 어서 좀 까봐라 그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정원장으로서 지금 너무나 부적절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 제재해야 돼요. 아니 국정원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공적인 어떤 부분이라면 국정원장이 이 정보를 갖고 정치인들의 이 약점을 지금 자꾸 공적으로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한다? 공적인 부분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사적인 부분이라면 더군다나 사적인 정보 취득을 공인인 국정원장이 그것을 이용하려 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근데 대놓고 야권의 대선 주자, 유력한 대선 주자한테 협박을 저렇게 한다? 이건 국정원장으로서 가장 지금 탄핵받아야 될 태도이거든요. 자질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입 다문 것이 윤석열한테 유리하다. 도움이 될 것이다. 뭐. 나가서 불고 다니면은 누가 유리하겠나? 아니 뭘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불어야죠. 약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치 구단이라 다 보인다. 국정원장이라서 말 못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있으면 마치 안 무슨 될 사람이죠. 어마어마한 그런 약점을 다 쥐고 있는데 내가 국정원장이니까 말 못하는 거야. 너 자꾸 나를 건드리면 내가 다 까발릴 거야. 방송국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 얘기하면은 누구한테 유리할 것 같아. 뭐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국정원장의 그렇죠. 말이에요? 옛날 정치인의 말이죠. 중앙정보부 시절에 중정부장들이나 그 지하실에 데려다 놓고 내가 어떻게 해줄까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느낌인데요, 전. 아니 옛날에는 몰래라도 데려갔죠. 그 보안을 유지해서 여기는 대놓고 지금 얘기를 하고 협박과 공갈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옳은 태도냐는 거고. 그래서 윤석열 측에서도 다 그럼 공개하라는 거 아닙니까? 또 술 마신 적도 없는데 왜 술 마신다고 하냐? 만난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의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가까운 관계이고 당신이 그래서 나를 그렇게 봐주고 있고 이런 관계 아니다라는 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박지원 국정원장이 자기 이야기대로 정치 구단이라서 얼르고 또 뺨 때리고 하는데 아주 도사 아닙니까? 네. 두드려 팼다 또 뒤로 가서 협상하고 뭐 협상했다 다시 두드려 패고 하는 데는 선수인데 지금 대선 전국을 국정원이 본인 스스로도 정치의 지휘자도 얘기하지 않겠다. 또 8월 27일에도 서울 정부청사에 나가서 정치도 안 하겠다고 절대 정치하고는 손을 떼겠다고 선언까지 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지금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거 보면은 이게 조성은 씨의 그런 제보라든가 또 박지원을 만나기 전날 또 만난 뒤 그 많은 그 대화방의 그런 이미지라든가 또 그런 내용들을 다 캡처해 가지고 갖다 놓고 왜 그 느닷없이 한 1년 4개월 만에 박지원 만나러 가면서 다 다운을 받아갔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9월 2일 날 보도가 됐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누구든 간에 이거 박지원이 혹시 거기에 개입을 한 것 아니냐는 뭐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측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 제외하고 박지원이라는 것도 제외하고 한 나라의 정보의 수장이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를 저격할 정보를 갖고 있는 여성 정치인을 폭로 며칠 전에 만났다. 이 상황만 갖고도 사실은 청문회감이거든요. 물러나야죠. 본인 이 스스로가 상황 그런 의혹을 진이랑 상관없이 왜 네. 그런 의혹을 받을 만한 지금 행보를 보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빨리 수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요. 공수처도. 마지막으로 뭐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대검이라든가 법무부에서도 감찰에 들어갔는데 뭐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은 윤석열을 직권남용이라든가 또 윤석열과 손준성 간의 어떤 지시라든가 그런 것이 있었다는 증거를 지금 찾지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또 손준성이 고발장을 썼다는 그런 증거도 뭐 조성은의 휴대폰 포렌식도 했고 조성은이 갖다 준 그 자료들도 다 봤는데 없다는 거 아닙니까? 또 손준성은 14일이죠? 네네. 14일에도 절대 나는 그게 고발장을 쓴 적이 없다고 지금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조금이라도 썼으면 그렇게 못하죠. 현직에 있는
대구고검 지금 차장 예, 아닙니까? 수사 중인데 검사가 지금 그렇게 곧 밝혀질 거를 자기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스모킹건을 발견을 못했다 그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빨리 얘기를 해야죠. 지금 감찰이 들어간 지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사도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장관 국회 나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예 단언하더만요. 그 윤석열한테 혐의가 있다. 뭐 계속 냄새만 피우는 거예요. 손중상하고 관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아예 단언을 했어요. 아니 법무부 장관은요,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어떻게, 드러나지도 않고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자신이 예단을 해서 이건 고발사주 의혹이다라는 식으로 몰아간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이것도.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민주당 금배지를 달고 있는 국회의원이 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더군다나 지금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단해 갖고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야말로 지금 금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허위 사실, 그러니까 그 피의 사실 공표 금지인데. 피의 사실 공표지요. 한겨레 신문은 뭘 보고 그럼 어디서 고발장을 입수해서 보도를 한 거냐부터 시작해갖고 사실 참 자기네들만 피의 사실 자기네 편이 이렇게 이 보도가 되면 피의 사실 공표고 저기 하면은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죠. 당연히 공수처에서 나갔겠죠, 그 기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 뭐 대검에서 나갔는지 공수처에서 나갔는지 모르겠고 또 지금 조성은이 제보한 그런 고발장이라든가 어딘가에 컨트롤 타워가 있는 것 아닌가. 대선을 위한 그런 느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단역으로도 나오고 박지원 얘기대로 자기는 단역이라는 거예요. 나는 주연 배우가 아니야. 조성은처럼 주연은 아니라도 조연급으로도 나오고 지금 예.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네. 좀 더 지켜보십시오. 네네. 우리가 수사관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정보도 없는데 다 추정이죠. 추정이지. 예. 그러면 또 여차하면 또 고소 그러면, 고발해요. 예. 요즘에는 저쪽에서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예. 딱 걸어가지고 입을 다물게 이렇게 만드는 데니까 좀 조심을 해야 합니다. 예.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